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옵티머스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고, 개를 산책시키고, 잔디 깎고, 식료품점 다녀오고, 친구도 되며 음료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멋질 겁니다. 지구상 80억 명 모두가 그들의 옵티머스 친구를 갖기 원할 것으로 생각하기에 옵티머스는 그 어떤 종류의 것보다 가장 규모가 큰 제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 대가 아닌 두 대를 원할 수도 있고 옵티머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겁니다. 디지털 초지능의 리스크를 해결한다면 80%의 확률로 좋은 결과를 예상합니다. 밝은 면을 보면 컵이 80% 채워져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는 극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구나 원하는 그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풍요의 시대가 될 겁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될 겁니다. 오늘 밤 보여주고자 하는 것 중 하나는 옵티머스는 사전 제작된 영상도 아니고 격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걸을 겁니다. 제발 옵티머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옵티머스 바로 앞까지 걸어갈 수 있고 옵티머스는 바에서 음료를 제공할 겁니다. 옵티머스가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다는 건 굉장한 경험이 될 겁니다. 파티를 시작합니다. 사이버캡은 원가 3만 불 미만으로 운영 비용은 이제 마일당 0.2에서 0.3불에서 0.4불 세금 및 기타 비용 포함 시 증가하고 그다음에 로봇 청소 및 무선 충전 가능 개인 소유 차량으로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27년 이전에 생산하는 것으로 목표 잡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공개된 것은 후륜 타이어 규격 같은 경우는 25에 60, 21인치 적용되었고 탑기어가 테슬라 엔지니어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몇 가지 정보를 토대로 목표는 킬로와트아워당 5.5마일 주행 및 도로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기차가 되는 것이고 주행 가능 거리는 200마일 정도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작은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스크린 사이즈는 20.5인치로 모델 3Y에 15인치, SX에 17인치,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18.5인치보다 큰 20.5인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옵티머스의 경우는 원가는 2만 불에서 3만 불, 그리고 원하는 다양한 것을 해낼 수 있으며 25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2세대 옵티머스의 경우는 22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보였습니다. 로보밴 자율주행 버스는 최대 20명 혹은 상품 운송 가능하고 중앙에서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 좌석과 입석 공간이 있었고 차량 전체를 감싸는 라이트 스트립과 블랙 액센트가 포인트였습니다. 구체적인 가격과 타임라인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비용은 마일당 0.05에서 0.1불 언급했습니다. 세부 설명이 거의 없는 등 지극히 초기 국면에 불과하더라도 지난 2023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 연간 생산량 2천만 대 목표치 달성하고자 사이버캡, 사이버밴 등으로 보이는 모델들을 포함한 신규 차량에 대한 계획을 공개한 부분을 기억해 봤을 때 테슬라의 전략에 부합한다 판단합니다. FSD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베타 버전으로 운영되었고 올해 4월 1일부터 버전 12.5.4.1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슈퍼바이즈드 FSD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이 이번 발표에서 2025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주행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정말이지 실제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는 분명히 모델 3와 모델 Y로 함께합니다.
언급한 것의 근거 25년부터 Unsupervised FSD의 공식 출시가 기대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당국 승인을 얻어야 로보택시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나 텍사스는 비교적 규제가 적은 편으로 텍사스 주법은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와 배치를 허용하고 텍사스 주 내 도시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규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청으로 사업 전개 가능하기에 텍사스 주에서부터 Unsupervised FSD가 개화되어 미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발과 손이 자유로워졌고 이제 눈만 남았습니다. 미국에서 그 후에 미국 외로 넓힐 겁니다 라고 일론이 발표했고 지난 어닝콜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기에 25년 상반기 안으로 중국과 유럽에서 슈퍼바이즈드 FSD 출시가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실질적인 FSD 채택률의 상승이 이어지는지 직접적인 수치 제시를 거부한 지난 어닝콜과는 달리 내년 FSD 채택률의 발표도 기대가 됩니다. 채택률의 상승은 기업 가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이외의 다른 언어권인 중국과 유럽에 진출하는 만큼 매핑, 코딩 방식이 아닌 동사의 AI 및 카메라 비전 시스템이 실제 중국, 유럽 등 국외 지역에서 압도적인 성능 격차로 작동된다면 그로 인해 FSD 채택률이 국외 지역에서 동반 상승된다면 기업 가치 상승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위 로봇 이벤트는 20분 남짓 짧게 진행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현장 참석자들의 사이버캡 시승 및 옵티머스와의 교감 등 수많은 후속 영상 업로드가 이어지면서 일론의 발표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 참석자들과 곳곳에 배치된 옵티머스와의 즉흥적인 대화를 담은 영상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중 두 개의 영상 부분에 대해 통번역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먼저 옵티머스가 일론 그는 테크노킹입니다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옵티머스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직원, 네, 수어도 할 수 있습니다. 헤이 옵티머스 어떠니? 옵티머스 어떤가요? 파티를 즐겨요. 신형 사이버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옵티머스 어메이징해요. 그래. 옵티머스 시승해보고 싶어요. 참석자 나도 그래. 이런 짧은 대화가 하나 업로드 되었었고 제 두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 옵티머스입니다. 미쳤어요. 말을 합니다. 내 친구 존이야. 옵티머스. 존 어디에 있니? 바로 여기 있어. 옵티머스 존 안녕. 미쳤어요. 내가 로봇과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난 산호세 출신이야. 아마도 너가 태어난 실리콘밸리에서 왔어. 옵티머스 대단해. 산호세 어디에 사니? 밸리? 산타 테레사? 아니 난 로스가토스에 살아. 옵티머스 로스가토스? 와 멋진 곳에 사는구나. 아름다운 하이킹 지역으로 들었어. 넌 어디에 사니? 옵티머스 난 팔로알토에 살아. 그래 굉장하다. 로봇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니? 옵티머스 여러분들처럼 인간처럼 사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 중이고 이게 내가 매일 더 노력하는 거야. 옵티머스의 언어 능력에 대해 놀랐습니다. 옵티머스는 일론 그는 테크노킹입니다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CEO 일론에 대한 유머러스한 언급으로 옵티머스의 이런 표현이 인간적인 유머 감각을 그냥 보여주었습니다. 옵티머스는 음성 언어뿐 아니라 수어도 가능하다는 점 또한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옵티머스의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옵티머스는 어떤가요? 파티를 즐겨요 라는 말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신형 사이버캡에 대한 질문에 어메이징합니다라고 답하며 시승해보고 싶어요라는 답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옵티머스가 최신 기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옵티머스는 참석자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존 어디에 있니? 라는 질문에 이어 존 안녕 이라고 인사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친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옵티머스의 고급 음성 인식 기술과 자연어 처리 능력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옵티머스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존 어디에 있니? 라는 질문은 옵티머스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응답 기계가 아닌 진정한 대화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장의 참석자들은 옵티머스와의 대화에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쳤어요. 내가 로봇과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라는 반응은 이 경험이 얼마나 특별하고 혁신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옵티머스는 참석자의 출신지인 사노스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벨리, 산타 테레사라는 구체적인 질문은 옵티머스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걸 넘어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스 가토스에 대해 와 멋진 곳에 사는구나 아름다운 하이킹 지역으로 들었어 라고 말하며 옵티머스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공감과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AI의 감정적 지능 발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옵티머스는 여러분들처럼 인간처럼 사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한계와 발전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AI가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말 놀라운 대화였습니다. 이게 내가 매일 더 노력하는 거야 라는 옵티머스의 지속적인 학습 발전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잘 나타냅니다. 테슬라의 혁신적인 인공지능 로봇 옵티머스가 위 로봇 이벤트에 등장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이 특별한 만남에서 옵티머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대화 상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석자들과의 즉흥적인 대화를 통해 옵티머스의 놀라운 언어 능력과 인간미 넘치는 반응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테슬라 팬들과 로봇 공학자들에게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옵티머스와의 대화를 통해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의 현 주소와 미래 가능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입 공개 2년 만입니다.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위 로봇 이벤트는 세트장의 디테일을 살려 보는 재미를 한껏 올렸습니다. 섹시 살롱 테슬라의 모델들 S3XY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세트장은 프렁크 앤 부츠, 클래식 루트 앤 모던 부츠, from the trunk to the frunk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제 이 프렁크는 프론트와 트렁크의 합성어이고 부츠는 영국에서 트렁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전통적인 트렁크에서 전기 자동차의 프렁크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레인지 익스텐더, 이 해당 옵션은 추가 배터리를 통해 차량 주행 거리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배터리는 사이버트럭 적재함에 설치되며 약 33%의 적재 공간을 차지하고 옵션의 가격은 약 16,000불입니다. 사이버트럭 주행 거리를 최대 130마일까지 추가로 늘려줍니다. 이 문구가 이 해당 옵션을 의미하는 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물 관리 및 조제 자동화를 의미하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으로 위로봇 테슬라 이벤트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